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수급에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큰 변수. 오늘은 현물 시장 쪽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좀 더 표면적으로 보면 선물 시장 쪽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전반적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왔던 한 12시 구간까지는 시장이 탄력을 잃으면서 1980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 선물이 거의 보합권까지 회복되고 있죠. 장중 3,000개 가까이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선물에 의해서 장이 좌우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물론 현물 쪽에서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 2, 3일간 유입되었던 외국인들의 매수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반도체 종목에 집중된 양상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그 힘을 견인했다라고 보기 좀 힘든 상황이죠. 오히려 지수는 긍정적으로 만들었지만 하락 종목 수는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도 지수가 강보합권으로 돌아서고 있는 과정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숫자가 상승 종목 수의 2배를 넘어서고 있어서 시장의 전체적인 체감 지수는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물 매매가 오늘 시장의 장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어떠한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함께 12시 구간까지는 가파르게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줄어들면서 오히려 소폭 매수가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가 현재 구간에서 좀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고 그래서 1980선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한번 2000선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시장의 수급의 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이 과연 이탈하는지 여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장 중반까지만 해도 흔들렸던 외국인들의 선현물 수급이 장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좀 견인해주는 모습. 다만 지수의 큰 폭으로 본다면 여전히 2000선에서 크게 좌우되지 않는 모습이죠. 2000선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의해서 여전히 결정되는 장이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 만기를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반드시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 우리는 내일 휴일이죠. 오랜만에 한글날 다시 휴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휴일 이후에 여러 가지 지표와 함께 미국 시장의 결과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과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만기라고 하는 것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베이시스가 다시 조금 안 좋아지면서 그동안 고평가됐던 베이시스가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자, 이런 베이시스 역전 현상에 따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기 때 컨버전이냐 리버설이냐 이런 조건들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의 강세를 통해서 합성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인데 최근에 그런 조건이 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바뀔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만기를 앞두고 지금부터 스마트머니의 선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의 조정과 함께 글로벌 증시에 흔들리는 가장 큰 요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렇지만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이슈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이 불안정성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미국에서 데드라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0월 17일 정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데요. 근데 어차피 그 변동성이 10월 17일을 한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결국은 하락은 그때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과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인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머니의 선택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지역별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나옵니다. 그동안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다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살펴보시면 유럽도 탄력이 줄고 있고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국면으로 내려가면서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은 4분기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소비세가 인상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감, 일본의 내수에 대한 부담감도 남아있는 국면, 미국 지표도 최근 들어서는 꾸준한 강세를 보이다가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지표발 상승 압력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여기에다 두고 경제 지표는 좋아지더라도 기존의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못 미치거나 그 정도 나온다면 경제 지표로 인한 상대적인 상승 압력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즉 미국도 정부 폐쇄에 따른 4분기의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4분기가 되면 될수록 점점 작년 대비해서의 상승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담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경제 지표의 상승 압력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가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금융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지수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S&P 500 일봉을 보시면 현재 조정을 받고 51선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 즉 가격의 방향성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죠. 큰 그림에서 보자면 상승 추세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탄력이 줄어들므로써 시장은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미국 시장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싸지 않은 국면이라는 점이 또한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나타날 실적 발표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채 10년물인데요. 한때 미국의 여러 가지 불안감들을 반영하면서 또 달러 강세를 반영하면서 3% 육박했던 금리가 현재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내려가기보다는 또 2.6% 정도에서 횡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도 횡보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채 수익률도 횡보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서 미국 금융시장은 방향성을 잃은 상태에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의 단기적인 변동성, 즉 공포심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미국의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어제 장중에는 15%의 급등을 나타냈죠. 그래서 최근 고점 수준까지 거의 육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대 레벨 기준으로 봤을 때 20% 이상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위험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이 라인에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제한적인 위험 장세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제 조만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2011년부터 나타났던 전반적인 상황은 이게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의 상대 강도를 조사한 것인데요. 자,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완만하게 선진국 시장을 선호했다. 즉, 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 주요 증시들, 이머징 증시의 상승보다는 선진국 증시가 비교적 견조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선호도가 완만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들어서는 가파르게 진행됐죠. 자, 이 구간에서 박살난 증시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증시들 흐름이 크게 악화되면서 채권 수익률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의 회복의 가능성, 또 일본으로의 자금 쏠림 이런 것들이 현재 좀 시장을 견인했죠. 그래서 2013년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자면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자금 흐름 속에서는 선진국 증시를 선호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8월 이후에는 다시 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모습이죠. 선진국만으로 쏠렸던 그런 자금들이 미국이 테이퍼링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경기 회복이 그래도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유럽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약간씩 다시 신흥국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소폭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소폭의 반등은 왜 나타나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강도가 다르죠. 낙폭과되었던 인도네시아나 인도 이런 증시로도 유입되면서 낙폭을 조금 회복해 주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대만이나 한국 같은 국가들의 좀 더 강력한 매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금 유입 강도는 과거와는 다르고 또 자금 유입의 이 강도가 국가별로도 차별화돼서 유입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인 시장의 밸런스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외신 기사들도 보면 만약에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가장 견조하게 버틸 국가가 어디냐? 한국이나 호주 같은 국가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상대 지수의 강세는 여러 국가들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은 낙폭과에 따른 되돌림 그리고 한국과 대만은 좀 더 본질적인 상승세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금융시장은 좀 방향성을 잃은 상태에서 재료를 기다리고 있고요. 자금의 흐름의 큰 흐름은 선진국을 선호하는 것은 맞지만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쪽으로 쏠려가고 있는데 이머징 중에서도 한국이나 대만처럼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있고 좀 실물이 그래도 괜찮게 움직일 만한 그런 국가들로만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변화 과정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인데요. 바로 내일, 오늘 저녁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죠.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알코아의 지금 주가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알코아는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미리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실적 예상보다 나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곤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실적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거나 금융시장에서 증권회사들의 투자 의견이 하향되는 종목군들, 실적의 기대가 크지 않은 종목군들은 미국 지수의 흐름보다 미국 지수의 흐름이 지금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 더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갭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것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최근에 계속 신고가입니다. 물론 어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난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구간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강세도 같이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 중국의 텐센트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의 실적이 시장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이냐? 그렇지 않죠. 시장 밸류에이션 평균이 예를 들어서 한 15배 정도라면 적어도 페이스북 외에 이런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은 낮은 게 20배, 높은 건 40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의 강세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향후 실적의 긍정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선택도 전체적인 종목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구경제 종목군들이 자동차에서 시작해서 주택 관련주, 금융주, 자동차주로 시작되었던 랠리가 수제주로 잠깐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최근에는 IT 관련 종목으로 집중되는 양상들,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실적이 아주 좋거나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만 미국 시장도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시즌을 만나서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이유도 단 한 가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8월 달에 자산 수익률을 보자면 대부분 다 좋아진 양상입니다. 주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석유나 비철금속 이런 상품주들도 최소한 마이너스 수익률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회사채나 국공채와 같은 대부분의 수익률이 모두 개선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8월 이후의 주가 수익률, 그리고 자산 수익률이, 자, 여기까지는 주식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상품이고, 요 다음은 이제 채권인데,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뿐, 채권 수익률도 비교적 좋았고요. 그리고 주식 수익률도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자산들이 다 좋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모두 정체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입었던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자산 가격들이 다 좋아졌는데 이 구간에서는 모두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최근의 시장의 흐름이 차별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주간 ETF 수익률 상위를 보시면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삼성그룹이 두각을 나타냈고,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해운 업종이라든지 최근에 실적이 빠지고 있는 그들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ETF 쪽의 흐름을 보자면 차별화 과정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쪽은 시장에 자금도 몰리고 수익률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해운 업종을 비롯한 운수청구 업종, 이쪽의 전반적인 수익률은 지수 수익률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2000선에서 지금 거의 3주 가까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데 어떤 업종은 4%가 넘게 강세를, 어떤 업종은 4%가 넘게 약세를 보이면서 이 두 업종의 수익률 갭이 8%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수익률은 크게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페이스북처럼 실적 전망이 향후 계속 밝아지고 있는 종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결국은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은 종목, 삼성전자가 먼저 보여줬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핸드셋 부분보다는 이번엔 반도체 쪽이 선전했을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 향후 또 반도체 쪽이 좋아진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페이스북과 텐센트가 빠지지 않는 이상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도 견조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종목군들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금융주들입니다. 신한지주를 포함해서 최근에 금융주들이 신고가에 들어가거나 신고가 영역에 머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중국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 중국의 시안 투자가 성과를 내년 초반에는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어서 장비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도체 전공종 장비라든지 LED 관련주들, 그리고 실적이 바닥을 치고 중국의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NC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실적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의 종목군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대로 실적이 다운되고 있는, 오늘은 반등하고 있지만 실적의 전반적인 흐름이 다운되고 있는 소재 쪽이라든지 운수창고 업종, 해운업종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뒤지거나 아니면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IT나 이런 종목군들보다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다가온 만큼 또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차별화가 워낙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핵심은 실적이다. 그래서 최소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거나 실적의 바닥을 확인했거나 실적의 결과물이 좋은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계속 종목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IT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고 IT 종목을 팔고 오늘 오르고 있는 해운주 같은 종목군들을 옮겨 타는 그런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다른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긴 시각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높은 종목군들만 지금 가지고 버티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성과도 좋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 난 종목이 있죠. 지난 200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IT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순수 반도체 종목이죠. 일본의 엘피다를 인수로 해서 이제 업계 업력상으로는 점유율상으로는 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로 올라갔죠. 물론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2위는 이제 마이크론, 엘피다 연합, 3위가 SK하이닉스 이렇게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론 주가가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또 왜 신고가가 나고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신규 투자를 통한 내년의 신규 투자의 성과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또 IT 종목군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스마트 시장이 여전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 라인, 하이엔드 고가 라인들의 수익성 자체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중가 라인이 워낙 두텁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일부 종목군들이 히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움직이고 있고요. 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중국의 3G가 이제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4G 투자도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또 관련된 세트 부품들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국의 전반적인 지금 소비를 보시면 좋아지는 속도는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선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추이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심리는 조금 꺾이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 소매 판매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즉 대미 수출 중에서는 IT 관련 제품들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자동차 관련 부품들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IT 쪽의 수요가 최소한 다른 어떤 산업들보다는 견조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국 쪽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중국의 최근 PMI 상승을 보고 이제 흥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PMI 좋아지고 있고 중국 지표들이 좋아지니까 자, 중국 관련주 꼽아봐. 그러면 소재, 산업재 이런 종목군들 뽑으면서 이들 종목에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PMI가 상승하고 있는 것, 중국의 이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신경제 쪽입니다. 즉 IT 쪽이라는 거죠. 환경 쪽이라든지 IT 쪽,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의 수익률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성과가 좋은 상황이고요. 시노팩을 중심으로 하는 구경제 관련 종목군들의 죄송합니다. 최근의 탄력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지금 중국 경제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 관련주들, 소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의 수출의 흐름을 보시면 자, 중국이 홍콩으로 수출을 하든지 반대로 대만에서 중국으로 수입을 하든지 뭐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수출 내에서 IT 비중이 중화권 국가가 가장 높습니다. 물론 한국도 높은 상황이고 일본도 높고 이쪽 지역 아세안 지역 쪽의 전반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최근에 전체 평균에서 높은 국가는 중국과 대만, 홍콩, 베트남 같은 이런 국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 내에서 IT의 최근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시가총액으로도 설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시장에 우리가 변화해서 가장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변수들,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시장 내에서 기존의 중국의 항생 H 같은 것을 구성하고 있는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들, 부동산 기업들, 대기업들, 뭐 시노팩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최근 수익률은 그저 그렇다라는 거죠. 수익성 개선도 그렇고요. 실제로 구조조정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경제 관련 종목군들의 탄력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IT 쪽, 왜냐하면 중국 시장 쪽에서도 레노버라든지 JT라든지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중국의 이제 아이폰을 쫓아가고 있는 애플을 쫓아가고 있는 샤오미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붙고 있는 상황 속에서 IT 부품이나 IT 재료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물품도 많이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의 PMI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특히 HSBC PMI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중소기업 600개의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되고 있는 게 과거처럼 뭐 조선주, 뭐 기계, 건설 이런 것들도 물론 좋아지고는 있겠죠.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3분기에 회복을 보이겠죠. 그런데 이게 Y2Y로 봤을 때 가장 호전세를 보였던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그만큼 좋아지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중국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것도 업종별로 차이가 있고 이것을 시가총액에 반영하고 있고 경제 지표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쫓아간다면 중국의 최근의 PMI 회복은 소재주와 산업재의 매수 신호를 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주와 산업재주를 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이 아주 낮았어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 반등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최근에 상대적으로 탄력이 죽고 있고요. 미국 시장 내에서도 알코아라든지 다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가 아직은 가장 좋다. 왜냐하면 실적이 견인해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IT 중에서도 LG전자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LG전자, LG노텍,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IT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극단적으로 실적이 좋은 몇 종목만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결국은 차별화된 종목의 선택만이 현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IT에 대한 투자 아직까지는 이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럼 만약에 IT가 빠진다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는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체력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IT 매수로 그나마 버텨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IT마저 팔면서 최근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외국인 매수가 IT마저 매도로 돌아서서 매도 관점으로 돌아선다면 시장은 그때는 지수의 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먼저 빠졌던 종목이 덜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의 하락률은 그런 종목군들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IT 같은 것들은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그동안 또 많이 팔았던 개인들이라든지 기관들 쪽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T에 대한 중요성
이 종목군들은 지금 내가 담지 않더라도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릴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시장 상황들 점검하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매매 동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목의 특징은 오늘 코덱스 200에 대한 매수가 좀 많다라는 것. 지금 현재 외국계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00억가량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매수가 한 또 400억가량이 유입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함께 현대차, LG화학 같은 종목군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자, 이들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모두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비교적 강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형주 쪽의 매수가 비교적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 내에서도 실적 모멘텀이 약한 기아차는 오늘 팔고 있고, LG전자도 팔고 있죠. LG 디스플레이 팔고 있죠.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매수가 많이 유입되었고, 어제 또 시간에 이제 블럭들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샀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오늘 140억 매도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최근에 몇 천억 산 것에 비해서 오늘 나타나는 매도 물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유통주 쪽에서는 이마트를 중심으로 하는 악재, 또 유통주 약재가 터지면서 오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베이시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 9월 말만 하더라도 베이시스의 평균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2포인트가량.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장의 이론 베이시스가 1.3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그 가격보다는 월등하게 높으면서 플러스 괴리율을 계속 유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베이시스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빠지는 베이시스의 흐름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빠지게 되면 뭐가 움직이느냐? 결국은 프로그램 쪽, 차익 쪽에 매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지난 9월 10일부터 벌써 3주가량 횡보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횡보 속에서 이렇게 베이시스가 내려가고 있다는 건 이 구간에 유입되었던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청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우리가 쉬는 동안 부채 관련 문제, 부채 한도 관련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뭐 급등을 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한 흐름, 지수도 힘을 잃은 흐름을 계속 보인다면 우리 증시는 또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3분기 실적이 그나마 개선될 만한 종목군들로 계속 종목을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개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시장의 빠른 흐름에 좀 발맞춰 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만, 큰 흐름에서 자금을 움직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자금의 회전을 조금 느리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을 실적 호전주로 보고, 그 실적 호전주의 핵심에는 IT가 있고, 그 다음 실적 회복의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석유화학주 내에서 일부 종목군들, 그렇지만 그 석유화학주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적인 회복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수급이 개선되면서 성과가 상승하고 있는 조선주 중에서도 제가 기존에 계속 삼성중공업을 강조드렸다면 최근 한 달 전부터는 현대중공업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현재 시장의 대응 전략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마지막도 실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최근에 수급을 계속 추적해 나가시면서 가장 좋았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군들마저도 외국인들이 팔면서 꺾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지수의 조정이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비중을 줄이고 개별주의 단기 매매로 옮겨 탄다든지, 아니면 좀 더 현금 비중만 조금 늘렸다가 다시 이들 종목의 저가 매수를 노린다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나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IT가 가장 좋고요. 그 핵심에는 실적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